네,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얼굴 보여드린 게 몇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은 보낸 거 라디오로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째. 방송할 지 2년 했고요. 거의 뭐 반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얼굴은 보여드리고 정작 우리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내가 누구라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영종도 브리핑 그 음성만 나갈 때요. 팟빵 할 때 다 소개를 해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야 되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청자분도 계시고 이제 그 층이 구독층이 워낙 또 넓어졌잖아요. 네. 네, 그렇죠. 두 자릿수. 두 그래서 자릿수. 빨리 소개하죠. 아, 네. 우선 뭐 순서상 처음부터 정찬규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일보 인천 주재 기자고요.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이라고 하는 장애인예술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 엔젤 쌍쌍부리라고 하는 그 장애인을 직접 언론사에 고용해서 그거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공항 권역에는 제가 2003년에 이사를 와서 초창기에 지역의 각종 현안들 토론회 있을 때 토론에도 참여를 하고, 또 아파트 살 때는 뭐 아파트 동대표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늘 지역의 현안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몇 년도 이상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면은 더 디테일하고 또 좋죠. 웃겨드리려고 한 얘기인데. 그 다음엔 김선희 아나운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우리 동네 꽃 피우다 우동꽃 아나운서입니다. 네, 아나운서라고 붙인 이유는요. 우리 동네 꽃 피우다 1회 음악회 때 사회를 가서 그 이후로 그냥 뭐 직업은 아니지만 별명 겸 붙었는데, 그 이후로 정찬규 기자님이 음악회 하실 때마다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사회를 자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저 본업은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교구들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습부진 아이들을 위한 교구를 만드는 그런 출판사를 운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영종도에는 한 10년째 살고 있고요. 영종도 신도시 살다가 하늘도시 가서 살고 있어서 영종도 두루두루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뭐 어디가 살기 좋은지 그런 걸 많이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애겸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경 선생님께서는 바리스타라시죠? 네. 커피 만들고 있고요. 저는 워낙 직함 맞는 걸 무섭고 두려워해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한량이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우리 동네에는 2002년에 여기 막 온 천지를 그 삽질할 때부터 살았어요. 지금 저도 하늘도시에 살고 운서동과 하늘도시에 관해서 많은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발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혜경입니다. 네. 목소리가 원래 이뻐요? 이쁘게 만드신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타고난 목소리. 그러시군요. 네. 전 그게 안 돼서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타고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포기하세요. 신철 씨 목소리 네, 원래 들어볼까요? 이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철이라고 하고요. 영종도에 한 12년 살았고, 제가 원래 직업은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의 노동자들 노동조합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고, 노동꽃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영화를 소개하라고 해서 영화를 주로 짜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직업하고 안 어울리는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직업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네. 영화 평론가 쪽으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여기 영종도에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셨나요? 저 2005년도에 왔거든요. 2002년이라니까요, 저. 2002년. 신철 씨보다요. 네네네.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친분들이 깊고 잘 아는 분들이지만은 우리 이제 전국에 계시는 또 때론 미국에서도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시간 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첫 형님은 번째 누구세요? 아 저요? 네. 아 안 했어요. 저-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잠깐만. 원래 괜찮으세요? 좋답니다. 네. 애가 인사를 하고 있네요. 이제 제 소개할 차례 되니까 방해놓을까봐. 저는 그 2005년도에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영종도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영종도에 와서 와서 살면서 사업도 다시 재기를 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같이 한 분들을 포함해서 영종도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았고 또 그래서 같이 행복 나누기를 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또 우리 동네 꽃피우다라는 우리 이렇게 동네 마을 공동체에 제가 좀 그 머슴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더 아름다운 영종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냥 소시민 김광덕입니다. 네. 첫 번째 영종도 소식. 정 기자 브리핑. 예, 적수 사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영종도는 지난 4일 날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시내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정상화됐다. 여전히 녹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종도는 일단 민관이 합의를 해서 이제 그 정상화 선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해저터널도 만들고 이제 정상화가 됐으니까 보상도 들어가고 또 지역 이미지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 새로 그 부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 공항 권역의 인스파이어 현장에도 다녀오고 시사이드 파크라든가 미단시티 이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항 권역에 지금 발생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경제청에 이제 또 새로운 진영들이 본부장이 바뀌고 인사 발령이 나서 용유도 쪽의 경제자유구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경제자유구역 그 참여산문과가 토론을 하는데 저도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하는데 이번 적수 사태 이후에 그 보상 문제가 결국 그게 예산인데 시민들의 돈인데 영종도의 보상액의 상당 부분이 공항공사로 들어간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향후에 상수도 대책과 관련해서 공항 지역에 좀 큰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그 이런 물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물을 좀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배수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적수 사태가 우리가 피해 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홍역을 치렀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 관련 이런 그 세미나 뭐 이런 걸 해서 관광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 롱텀으로 이런 각종 전시회 컨벤션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과 관련돼서는 공항 지역에서 이제 그런 컨벤션 산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면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요. 경제자유구역청 얘기하셨는데요. 저 영종도 처음 들어왔을 때 막 도로 이제 막 닦고 막 교통사고 심하게 나고 겨울철에 미끄러웠을 때 사람들이 중구청에다가 그 도로 네. 제설 작업 해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다 전화하라 그래서 되게 혼선이 네, 도로 폭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큰 곳은 간선도로 규모는 이제 경제자유역청인 거고 뒷골목 행정은 이제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 이번에 실제로 적수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수용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지배까지는 다 쳐다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워낙에 그 인천시가 잘못했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인재다 그래서 수용가의 문제까지도 이번에 전부 다 해결해 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중구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경제자유부청에서 그거를 적수 사태. 적수 사태는 중구청이 이제 인천시하고 협력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도시 분들은 그럼 지금은 이제 적수 안 나온다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카페에 올라오고 있는 글 중에는 물이 평소보다 그냥 맹물을 쫙 틀었을 때 그래서 거품이 많이 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 결국 공천정수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사태가 나서 어떤 면에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저게 이제 한 단계 고도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현저히 좋은 그런 물을 우리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인천 이음카드요. 네. 우리가 이 방송에 내보내고, 대표 강덕 사업자께서 우려를 표현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런, 바로 딱 1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지어지고, 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천 이음카드를 내놓지 않고, 아직도 송도나 안 이런 데는 다 그렇죠. 했고, 네. 아 뜨거워 하고 100만 원 이내로 다 줄이고, 그건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좀 큰 안목에서 보면 이게 그동안 서울 노원구라든가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성공을 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 서구나 이런 쪽에서 중심이 돼서 확산이 되고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돼서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용액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결국엔 증가를 예산이 했거든요. 감당을 못해서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하게 그렇게 뭐 큰 돈이 들어가는 이래 그 대형 제품을 산다든지 뭐 일부에서는 금도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아예 네. 쓰지 않는 집에서는 아예 네. 그 혜택을 못 보게 되고 또 그렇죠. 이 그래서 수령만 이제 쓰는 그 상한을 두되 지역화폐 본래의 목적 긍정적인 측면들은 계속 확산을 시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의 그런 이제 건강한 측면들은 인천이 주도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동력으로 역할을 계속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게 섬세한 그 네. 디테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중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좀 거기에 이제, 실패들을 우리가 이제 잘 겨울 반영을 삼아, 해서 타산지석 삼아 네.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지역화폐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거였는데 지금 보기에 사용을 많이 해서 이건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 우선 단적으로 봐도 누구는 100만 원 써서 피드백 6만 원을 받고 누구는 안 써서 못 받았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같이 부담을 해야 돼요. 맞아. 이 얼마나 한심한 이런 사태를 이게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경제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너무 쉽게 입안을 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 상한선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막 1000만 원 1억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맞아, 돌아간 맞아. 것을 지금 이제 좀 상한선을 둬서 그 피해를 막자고 하는 거라서 그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써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저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사실 그 소규모 경제에서 하는 건데 이걸 사실 이제 너무 우리 이제 크게 하니까 이걸 봤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익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 나라도 이제 한번 뭐 금리 사서 이제 이득을 얻는 이런 게 가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자충우동 하면서라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건 동네에서 지역에서 하는 게 확산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구나라고 좀 그런 기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고쳐가는 방향.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재래시장에서는 아예 그 규모를 3조 정도로 좀
더 규모를 키우자 이런 얘기도. 유형의 정립 말고 무형 그때 얘기하셨던 거 뭐 봉사나 뭐 돌봄 서비스 이런 것 쪽으로도 좀 생각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좀 확대가 돼야죠. 저 오늘 어쩌다가 영종 프라자 이 건물 자체에 수도세 감면 혜택 받은 액수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건물만 6월 달에 적수 사태 때문에 다 감면됐잖아요. 80만 원 이상 감면됐더라고요. 아. 그 굉장한 예산이 지금 이 적수 사태 그렇죠. 이후에 지금 쓰여서 아마 다 있을 100억, 거예요. 첫 달이 100억인데, 약 100억인데, 이게, 이게 두달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해결해야 할 전체 총량은 5천억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어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강릉이라든가 산불 지역 더 급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재부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 있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들은 일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슈로 나오고 있고 경실련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인과응보 게임은 해야죠. 뭐라고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로 가죠. 그 카페 나들이에서 재미있는 얘기 찾아보셨죠? 네, 재밌는 얘기 찾아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그냥 요즘 카페가 저 영맘 카페잖아요. 영맘 카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맘 카페라서 엄마들 위주였는데 최근 적수 사태를 맞이해서 영파들이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왜냐면 원래 가입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은 아빠들이 영맘 카페 가입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엄마들 정보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입할 일이 없다가 적수 사태 때문에 같이 일할 이제 아빠들이나 이제 같이 소통할 아빠들이 대거 투입이 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빠들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영맘 카페.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고 글도 또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는 글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글은 500회를 채 못 넘어요.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볼만한- 제목이어야 이제 1000이 되고 근데 최근에 1000 넘는 글들은 딱 두 가지 이슈로 나눠지더라고요. 시사이드 파크. 이제 물놀이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시사이드 파크 이제 명소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노느냐, 거기 뭐 사람 얼마나 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관련된 제목에 시사이드 파크 들어가면 1000회가 넘고요. 이제 일본 불매운동. 이제 이게 들어가면 또 1000회가 넘는데 최근 일주일 안에 3000회 이상 검색이 된 글이 있었어요. 그 글 이제 일본 불매운동이 불편한 이유. 근데 불편하신 분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이건 어떤 이제 아이디를 밝히기 좀 뭐해요. 워낙에 110 몇 개에 115개인가 댓글이 달렸는데 이분을 이제 막 비판하고 공격하는 댓글들이 많아서 이분의 아이디는 밝히지 않을게요. 하여튼 영파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영맘이 아니라 영파세요. 이분이 일본 불매운동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요즘 이 불매운동 하는 와중에 본인은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신 거죠. 근데 이제 내시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이제 막 올리시고 어디서 이제 가져온 자료들을 같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글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조회수 4,401회. 네, 가장 높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댓글이 115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글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 글을 쓰셔놓고 자기는 정치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게 싫어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저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은 이 글이 가장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현 정부나 반대되는 굉장히 극우적인 뭐랄까 보수파 진영의 그런 글이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같은 글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세요. 난 반대의 글을 좀 기대했지만 네,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글이어가지고요. 아마 댓글은 그 반대 반대보다는 노아베 쪽에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 쓴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근데 이제 불매를 한다는 걸 이제 자기 합리화를 이제 많이 하셨어요. 불매 반대하는 걸.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우선이다.
그 민족주의 정신이나 뭐 이런 거나 하지만 이분이 쓰신 글의 대부분의 그 근거들은 이제 그런 보수 진영의 그런 글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115개의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한 10% 정도 이분을 옹호하는 글이었고 90% 정도 굉장히 반대하는 극렬한 반대가 정당 지지도 네, 그렇죠. 네, 그런 글이었는데 어쨌든 영파가 대거 들어오시면서 영맘도 불매운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영맘 카페 자체는 불매운동 찬성 쪽이에요. 그래서 서로 리스트를 주고받고 이제 계속 올려요. 리스트가 업로드가 항상 되면서 어디가 일본 기업이다, 어디가 일본 기업이다, 어디를 쓰지 말자. 이제 이런 글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용감하게 이 글을 올리신. 용감하시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있어야죠. 저희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 글이 4,400회였다는 거, 조회가.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불매운동에 관심이 많고요. 이 글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요 바로 직전 글이 1,500회 정도 조회가 된 글인데요. 요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어떤 분께서 롯데백화점 쇼핑을 가시다가 가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 김포공항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거기에 유니클로 매장을 찍으신 거예요. 정말 텅텅 빈 유니클로 매장.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서 다른 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의 하는데 유니클로가 대명사화 네, 돼버렸어요. 대명사가 됐어요. 유니클로는 정말 개미 한 마리 없었던 거죠. 그리고 조명도 조금 죽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고 이분은 별 다른 얘기가 없으셨어요. 사진 한 장 올리고 그냥 롯데백화점 쇼핑 갔는데 유니클로 텅텅 비었네요. 요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글 바로 위에 이분이 이걸 올리신 거예요. 이제 불매운동이 불편한 이유. 그래서 마치 두 글이 대립각을 이루듯이 사진 한 장과 이 글이 대립각을 이루듯이 있어서 그 115개 댓글 중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버린 눈을 밑에 글에서 정한다, 사진 보고 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두 글이 서로 대비가 되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맘에서는 요게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고요. 사실은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죠. 영맘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 제가 영맘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자, 살만한 우리 동네. 이건 정말 나눠드리고 싶은 글이에요. 자, 이거를 올려주신 분은 77 미소맘 우미 분이십니다. 네, 그 우미 아파트 분이시겠죠? 정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 우리 동네가 좋습니다. 몇 송이 가져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쇼핑백 큰 게 놓여있고요. 그 안에 옥수수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A4 용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강원도 정선에서 보내주신 찰옥수수입니다. 너무 많아서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쇼핑백에 담아서 엘리베이터 놓고 위에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네 아파트 라인 사람들과.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댓글 21개 달렸고요. 조회수 1118회.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겠다. 괜히 집에 싸두고 음식물 쓰레기 되고 막 그러느니 온 동네 사람들 신선할 때 다 같이 나눠 먹자. 마치 옛날에 그 신철 씨가 했던 그 동네 냉장고 이야기가 동네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실천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시골에서 무가 한 보따리가 올라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해서 내놨는데 한 30분 만에 없어졌는데 욕심낸 어떤 누군가가 들고 가는 걸 봤다고 자기는 그 물을 못 봤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훈련이 안 된 나눠 먹는 것에 조금 마음을 쓰지 않고 그분은 대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럽시다. 훈련이 중요하죠. 이렇게 아름다워요. 목소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항상 보면 해석이나 표현이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잘라주세요. 감동입니다. 이러고 자르네요. 우리 아들이 일본 도쿄가 있잖아요. 그 7월 중순께쯤인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참고로 저한테는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온 김에 엄마가 바꿔줬는데 너 거기서 구박받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 그거 신경 안 써도 여기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
그게 일본이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소녀상을 그런데요. 철거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화가 났나고 와서 네.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도 많대요.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가 가르치지를- 싫어. 걔네는 지금 아베 정권이 너무 장기 집권해서 그거 나가지고 떠나고 싶어 그 했어. 진짜로 그 수십 년을 네.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 내에서 I love Korea 해시태그 버리기 운동도 하고 한국하고 이제 시민단체끼리 연대를 해서 노아베 운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본 내에서 한국인을 공격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인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대 국민 간의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정치권을 겨냥하는 방식의 일이 아니라 노아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감정을 다칠 일은 없다라는 거지. 어차피 같은 이런 걸로 다치는 나라라서. 것보단 저는 살짝 그 먹거리가 걱정이 되네요. 일본이 아직도 오염 상태가 심하잖아요. 그죠. 예. 생수 같은 거는 수산물. 웬만하면 다른 나라 거 생수 사 먹는 굉장한 그게 맞는 말인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떠도는 얘기에는 어떤 일본의 의도가 있어서 버린 뭐 짓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도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왜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물을 뿌려도 옆 사람한테 안 튀게 한대요. 조심조심. 그리고 항상 뭐 인사도 꼬박꼬박 예쁘게 하면서 그렇게 상냥하고 겸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은 원래가 옛날에 이렇게 사무라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잖아요. 칼 뽑아서. 이 조심하게 말씀하셔야 돼. 이런 상황에 이렇게 카더라 통신하시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이건 요새만 얘기 아니라 그건 몇천 년 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일본 지금 왕조는 천황조가 왕조가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시대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메이지 신이나 뭐네. 그러니까 근데 그 왕조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 행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이렇게 민중들이 뭐 이렇게 뭔가를 해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득을 봐왔던 거를 자기들도 어쨌든 이득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존 전략 비슷하신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라이 요거는 뭐 하여튼 그거는 좀 모르겠긴 하여간 구조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게 굉장히 몇백 년 된 역사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0년 집권한 아베에 관해서는 일본 내 지식인들이 한국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해서 노아베 그러니까 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JTBC에서도 계속 인터뷰가 나오고 일본 지식인들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도시의 지자체장들이 정치적인 그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아베를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랑 같이 이제 연대하는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아주 골칫덩어리죠. 어그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영만 카페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어요. 이제 메가박스에 이어서 드디어 하늘도시에 롯데시네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롯데라서 우리 못 가봐. 그런데 영만 카페 어느 분께서 갔다 오시고 이제 이분 아이디는 밝히지 않겠어요. 롯데시네마를 이제 적나라하게 후기를 써주셔서 근데 갔다 오셔서 후기를 봤더니 저는 그 후기를 읽고 나서 롯데시네마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공항 CGV보다 작대요. 그럴 수 있어. 진짜 스타벅스 위에 쬐끄만 공간을 나눠가지고 몇 개나 있겠어. 그렇다는 그럼 겁니다. 우리 우동꽃 여기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공항 CGV보다 우동꽃 상영관이 작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종도 도서관 밑에 지하 1층 소극장. 거기 소극장만한 그런 규모일 거라고 이제 지뢰 진짜 극장이 들어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공간이었어.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극장이 3개나 생길 거라 상상한 적 없잖아요. 세 개요? 그쵸? CGV 공항 메가박스. 그럼 다음에 영화 이야기 들어보자고 지금 극장 얘기 네, 꺼내신 맞아요. 거예요? 네. 지나치게 잔스러웠어. 그런 저희가 있었군요. 신철 씨 영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전설의 고향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저도 이제 지금
이번 거는 뭐 제대로 막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이게 김기현 감독의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라는 영화고요. 1978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유신 독재가 무너지기 전이라서 유신 독재가 가장 이제 심할 때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기현 감독을 저 어떻게 소개하고 싶냐면 왜 우리가 이제 서양화 그림을 볼 때 현실을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잘 묘사한 그림만 좋은 그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피카소 그림도 이게 어떻게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명화라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영화를 볼 때도 현실을 너무 뭐 이렇게 아주 뭐 잘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액션이 너무 훌륭한 영화만 좋은 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영화 보면 이제 그건 편식이니까. 김기현 감독이라는 사람은 마치 화가로 치면 뭐 뭉크, 피카소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자기가 스크린에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시기가 지나니까 아 그때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게 지금도 맞구나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고 이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라는 영화는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이렇게 얘기인데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아주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보게 되는 건데 줄거리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같이 자살하게끔 하기 위해서 독약이든 주스를 마시게 하는데 이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여자는 죽고 모르는 여자예요.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살아난 남자는 독약을 먹은 이후에 자살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가난한 대학생인데 집에 갔는데 어떤 책 장사가 와서 책을 사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 외판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의지의 승리예요. 의지의 승리라는 이 책을 읽으면 삶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귀찮게 보니까 이 대학생이 실수로 죽여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 책장사가 안 죽어요. 왜? 의지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죽여서 막 땅에 묻어도 백골이 나와서 아 나는 죽지 않았다. 이래요. 그래요? 보는 중에 재밌다. 저는 계속 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재밌어요? 지금 신철 씨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그림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해가 갔어요. 가볍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의지의 승리라는 게 또 이게 또 포인트인데 의지의 승리는 뭐냐면 1930년대 히틀러의 독일 때 레니 르펜슈탈인가 하여튼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히틀러 나치즘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의지의 승리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럼 책장사는 나는 불사의 죽음을 이제 두렵지 않게 그러면 이게 지금 유신 박정희를 이렇게 표현한 거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난 더 살고 싶지 않다. 난 죽고 싶다라는 이 대학생 이 주인공의 의지가 어떻게 보면 이 유신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4개 에피소드를 구성됐는데 나머지를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가끔은 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기현 감독이라는 사람의 영화를 볼 필요도 있고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한여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이여도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유튜브 이제 다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밑에 댓글에 이건 지금 현대판 곡성이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셔서 아 이런 영화도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김기현 감독은 굉장히 괴짜 감독이고 그렇게 되게 치밀한 감독인데 그리고 서울대 의사 출신인데 우리가 왜 그 남자 이제 정자라고 하죠. 아들 짰어요. 요새 지금 뭐라고 성평등에서 아니 정자가 아들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77년도에 만든 이여도에서 김기현 감독은 정확히 그 표현을 정충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간 감독이다. 네, 이게 꼭 너무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도 굉장히 뭐 색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김기현 감독 영화를 보시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실 수 있다. 이거 말고 제가 너무나 엽기적이고 너무나 황당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그 영화 안에요? 네. 예를 들면 그 2000년 신라 시대 때 그 죽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성이랑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 뻥튀기 기계에서 뻥튀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대사 내용도 듣다 나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살아났다는 여자가 지금 요즘 얘기를 다 알아듣고 대화를 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너 성이 뭐야? 김씨야. 나도 김씨인데 그럼 우리 결혼 못하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 동성범부 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괜찮아 동성동본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영화가 다 뻥튀기가 나온다고요? 모든 영화가 다 앞뒤가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한번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김기현 감독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봉준호, 뭐 박찬욱 감독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고 특히나 박찬욱 감독은 뭘 보시면 되냐면 살인남을 쫓던 이 여자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대저택이 있는데 그 집의 인테리어 벽지 아가씨? 엄청 화려한 벽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가씨 영화를 보시면 와 이거는 이거는 살인남을 쫓는 영화의 오마주다라는 걸 너무나 아가씨 확실히 너무 느낄 수 있어요. 강팬인데 그래요? 그래서 아가씨뿐만 아니라 뭐 그 뭐죠 15년 동안 고만두 먹는 영화가 복수는 복수 잘 안 돼? 복수는 나을 건 아니 뭐지? 송광호 아닌데 최민식 나오는 그 최민식 영화 있죠? 나오는 그 영화 하여간 미장센이라고 부르는데 그 샴푸가 아니라 미장센이라고 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색감과 이런 것들로도 자신의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김기현 감독의 영화는 너무나 탁월하고 그 탁월한 그 감각을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많이 써먹고 있다. 같이 보시면 비교하시면 좋겠다. 재밌게 볼 수 재밌다. 있어요. 문학도들은 사실은 그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라고 하는 거를 대학 시절에 다 한 번씩 봤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요즘은 기사를 쓸 때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왜냐면 그게 그 자살 충동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침도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그런 기사를 쓰려면 아예 뒷부분에 그거를 자살 어디에 뭐 상담을 하라라고 하는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다양한 해석들도 가능하게 하는 정의연도 그 책 버전입니다. 읽었어요? 네. 읽으셨어요? 그렇죠. 그 책은 영화로 나왔죠. 읽어야겠다. 네. 유리라는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다른 건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게 하다가 있죠. 정기자 브리핑은 우리 여기서 빼더라도 영화 이야기는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영화 얘기. 보고 싶지 않다가 아까 해설을 듣고 봐야 돼 한다 했잖아. 근데 보고 들으면은 한 번 더 봐야 돼. 맞아. 한 번 더 봐요. 네. 그래서 귀찮아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계속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난 아까 뻥튀기 장면이 너무 궁금해 지금. 이 뻥튀기 그게 있죠. 둘이 이렇게 이제 이뻐하는 순간에도 튀고 있어요. 그래요? 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뻥이죠. 굳이 뭐 해설하면 할 수 있는데 하여간 뭐 그거보다 백문이 19금을 준수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해골의 살이 오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모유락 꿈동산의 어떤 성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네. 그게 논리에 맞지 않는 영화 제 네, 취향인데 네. 전혀 안 맞아요. 아우 참 사랑스럽겠다. 저 차례네요. 영화 이야기 이걸 더 듣고 싶은데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네. 영종도 우리 재미있고 좋은 생활 소식. 네. 김혜경 씨.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월디 장학회라고 우리 오며 가며 플래카드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오늘 이 그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재단법인 중국 월디 장학회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이번에도 우수 장학생, 자립 장학생, 특기 장학생 등 4개 분야 총 89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100만 원, 대학생들한테는 4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지는데 신청 기간은 8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이번에 좀 빨리 나올까요? 우리 영상이? 이번에 편집자님? 빨리 나올 겁니다. 좀 더 빨라지겠어요.
그래서 그 2주간 중구 월디 장학회로 해당 서류를 잃어버리지 않게 등기로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돼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입상 경력 확인서, 뭐 타 장학금 비수혜 확인서, 또 성적 증명서 이런 각종 좀 증명서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자립장학생의 경우에만 생계곤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중위소득 80% 이하면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성주호수 장학생, 대학생의 경우 학점이 3.5네요. 4.0이 아니라서 어찌나 다행이지.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들어가셔서 긴 설명 좀 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보니까는 이 월드장학회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러니까. 못 받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지금 등록일이 가까워서 애명 들면 애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꼭 알려주시고 89명이면 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중위소득 80% 이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꽤 내가 상위 20%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꽤 이제 넓게 이제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재단이니까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우리가 이제 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이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일자리 구인구직 이 정보가 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가 우리 지역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자리 포털이란 거를 막 7월 30일 날 따끈따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구인구직 정보는 물론이고 또 창업정보, 직업교육 훈련, 채용 박람회 소식, 또 고용 통계 자료 같은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요즘같이 이제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접속하는 거에 다 닿도록. 왜 웃으시죠? 좋았어요. 정보가 좋았어. 반응형 앱이라는 걸 구현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막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가 인천 일자리 포털이라고 검색하니까 안 나와요. 지금은 그 단어가 들어간 블로그랑 카페만 나와요. 안타깝게도 아직 조금 이게 링크가 홈페이지가 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시 홈페이지 하단 배너에 네모나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정보가 도달해 놓을 칸들이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쪽으로 내가 구직뿐만 아니라 구인을 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어차피 우리 동네에서 통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모여서 이제 같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제 대형 폐기물이 나올 때 슈퍼에 가서 스티커를 사는데 5단 서랍장 사이즈가 얼마냐, 3단 서랍장 키가 얼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티커를 얼마를 사야 될지 되게 곤란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더니 스티커만 띄어가기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서 난 이 얘기 좋던데 대형 폐기물 배출 서비스 여기로 앱이라는 게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폐기물 종류, 배출 날짜 입력하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수수료를 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였어요. 네, 여기 저쪽에 은권 사거리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막 홍보가 되기 현수막은 시작했어요. 걸려서 그걸 보면서 저게 뭔가가 좀 이제 다른 색다른 그리고 게 그때 와서 있구나. 뭐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정한 날 날짜에 가져간다는 거죠. 아마 뭐 제가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진 않았는데 뭐 사진 찍고 뭐 이러면 다 되겠죠. 사진 찍겠네. 쉽게 할 수 있겠죠. 경비 아저씨들 일순위 좀 더. 필요한 앱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식은 도담 장난감 월드라고 중구 영종점이 개점을 하는데 이거는 개인 상가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면은 비싼 장난감을 매번 연령에 맞게 사주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장난감이 1555점, 책이 한 900점, DVD 300점 해서 총 3,000여 점의 장난감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종류별로 총 7개까지 월 6회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라고 해요. 중구가 운영을 하는 거고 뭐 거기서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연회비가 1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차상위 계층 이상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했다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10시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직장인 부모들 때문에 토요일을 열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가시면 되고요. 위치는 힐스테이트 바로 앞에 있어요. 힐스테이트 바로 앞에 상가 천면에 있더라고요. 처음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인천시 거주 입증 서류, 연회비 10,000원 들고 가시면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인천광역사 스카이 페스티벌
여기 뭐 날라다녀요. 인천공항사 스카이 페스티벌이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역 주변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첫날은 뭐 아시다시피 K-팝, 둘째 날은 크로스오버 콘서트가 있고 양일간 스카이 엑스포라는 체험 전시 존하고 스카이 마켓, 또 스카이 펀펀 등 부대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요즘에 되게 화려한 해변 축제가 풍성하죠. 정 기자님이 꿈꾸는 마을 네. 친구들 이렇게 뭐 하는 공연 영상도 봤는데 잘 됐어요? 네, 무의도 성황리에 하나개 정도. 네. 그 이름이 뭐였죠? 소리 뭐였죠? 바닷소리. 바닷소리. 좋더라고 되게 이미지랑 이런 게. 네, 버스킹. 근데 제목을 몰라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축제 소식 좀 전하려 하니까 이제 이미 임박했거나 거의 지난 축제가 많아서 아쉬웠는데 마지막으로 있네요, 두 개가. 8월 17일 시사이드 파크 성인가요 콘서트가 지금 트로트가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8월 31일 용궁사에서 산사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더 긴 얘기는 안 하고 마지막 소식은 영종 하늘도서관에서 멀리 여행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 특화자료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외 여행 자료 전시하고 무료로 뭘 제공한다는데 여행 자료겠구나. 각국 기념품도 총 막내에서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눈이 먼저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눈이라도 여행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생활문화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 넘어가실 뻔했네요. 빨리 해서 지금 앞에서 시간 들어. 우리 저기가 편집하시는 분께서 앞에 아마 정기자 브리핑 재미있는 카페 나들이 네. 중에서 일부를 아마 지워버릴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영화 이야기만 그대로 남겨주세요. 너무 애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재미있다니까요. 이러다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제목이. 영종도 브리핑에서 신철의 영화 나들이. 저는 바꾸지 마세요. 유튜브 TV 하나 개설하세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다가 몇 개 빼려고 그랬는데 다 해버렸네. 우리끼리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어떻게 듣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재미있는 이야기와 중요한 소식들, 영종도의 이슈들을 하나씩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적수 사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선되는 면들이 보이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8월 영종도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소식, 재미있는 이야기 갖고 와서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요. 네.